안녕하세요. 프로토스 소설가입니다. 20회 77회차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다 넘어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석이 길어지니까, 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거의 다 썼는데, 요거 이제 주말에, 이걸 따로 이게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여기 원래 제가 분석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요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지금 이미 대충, 요 데이터 자료는 대충 완성했고요. 이렇게. 이번 시즌 기준, 프리미어 리그도 있고, 보시면, 어디 갔지? 라리가도 해놨는데, 라리가가 안 보이네요. 예. 문서를 다 안 합쳤구나. 예, 합쳐가지고, 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그리고 세리에 A, 세리에 A, 이 PPDA, 요즘에 근데 PPDA 이 어려운 수치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접하기 힘든 건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접했는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 사이트 가도 안 나오거든요.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막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정리해 놓은 거 바탕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 만들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데이터 요거까지 해가지고, 그, 인공지능 음성으로 하나 해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 다 되면 바로 게시물에, 거기 올라가니까 받아서 읽어보시고, 받아가지고 이제, 현재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요거 살펴가지고 배팅하는 자료로 쓰시라고, 요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수치예요. 그리고 지금 감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감독이 계속 바뀌고, 이번에도 감독 몇 명 바뀌었을 건데, 이번 주 끝나면 바꾸는 게 아니라 잘라놓고 새로 선임하는 거죠. 지금 A매치 기간이 짧아가지고, 이번에 하고 다음 A매치 기간은 이제 내년에 있을 거니까 A매치 하기 전에 그 12월 말쯤 돼가지고 이제 자르고 바꾸는 시기가 되겠죠. 전반기 끝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1부는 이제 좀 색다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부터 시작합니다. 1부. 1부 라리가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또 요게 이제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유럽 축구 재무 분석 요거 해가지고 요것도 만들었거든요. 1유로 지금 환율 최근에 만든 자료라 가지고 지금 환율 적용해서 이제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이 계산해가지고 라리가도 있고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넣을 거예요. 내가 할 건데 아직 다 만들지는 않았고요. 요것도 완성되는 대로 올려가지고 이 보시면 분데스리가도 바이에른 미넨이랑 도르트문트는 조 단위로 벌어요. 조 단위로 벌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 단위로 법니다. 조 단위로 버는데 요거 선수단 비용 한도 이거 이제 조 단위로 번다는 얘기를 밑에 요거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사실 이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만들어주는 건데 내가 써도 되냐 그러니까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쓸 겁니다. 아직 다 만들지는 않았고요. 요것도 같이 게시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데 쓸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상관없대요. 자기만 쓰면 된다. 자, 그렇다는 거고요. 요 숙제는 다음 주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까지. 그럼 이제 라리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 분석은
라리가가 좀 요번 주엔 좀 평이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일단 간단하게 이제 네 팀 비아레알, 마요르카, 베티스, 지로나, 헤타페, 아틀레티코, 엘체. 헤타페, 아틀레티코는 요 파란색이지만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엘체,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는 거의 뭐 불안함을 다른 분들도 느끼시네요. 보니까 여기 61%, 63%밖에 안 되네. 자, 레알 마드리드는 뭐 볼 필요도 없고요. 아틀레티코 좋은데 아틀레티코가 원정에서 조금 그래요. 그죠? 원정에서 조금 그래. 무승부가 많아. 무승부된 팀도 셀타, 마요르카, 알라베스 딱 요 정도 팀. 헤타페가 얘네보다 더 강합니다. 최근에는. 헤타페가 최근에는 걔네들보다 더 강해요. 한 단계 위야. 역전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홈 기준으로 보면 헤타페가 그다지 세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 기준으로 봐도 2승 2무 1패예요. 헤타페가 의외로 괜찮습니다. 네, 의외로 괜찮은데 헤타페가 의외로 괜찮거든요. 의외로 괜찮은데 헤타페의 가장 큰 단점은 공격력이죠. 네, 공격력이 엄청 별로입니다. 다만 세트피스를 보시면 딸깍으로 버티고 있는 팀이에요. 딸깍. 홈 기준으로도 헤타페는 홈에서 세트피스 1등인 팀이에요. 어웨이 기준으로 보면 어웨이 기준으로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오픈 플레이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어웨이에서 상당히 지금 공격력의 난조를 겪고 있는 팀이에요. 카운터 어택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수비력에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수비력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강인데 헤타페도 같아요. 두 팀 다 수비력에 의해서는 다만 이제 헤타페가 세트피스가 좀 약한데 헤타페 세트피스 공격이 좋죠. 다만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세트피스 공격력도 좋은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비교를 하면 이 경기는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무승부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무승부가 떠가지고 좀 놀랍기는 한데 기본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배제하는데 사실 이렇게 승도 좀 바라볼만 하긴 하죠. 네, 승도 바라볼만 하긴 한데 그래가지고 전체 전체 기록을 보면 상대 전적을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뭐 거의 뭐 동무대입니다. 이거 믿고 아틀레티코 승을 가는 겁니다. 아틀레티코가 한 번 쉬면 계속 이겨요. 한 번 쉬면 3번 이기고 한 번 쉬면 4번 이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가면 3번 이기고 리그 기준으로 쉬면 이깁니다. 쉬었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크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가 좀 문제긴 한데 아틀레티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아틀레티코가 칼을 숨길 수 있어요. 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승점 6점이에요. 물론 뭐 리버풀이랑 뭐 3점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틀레티코는 홈에서 인테르를 만납니다. 인테르는 챔피언스 리그 최강의 수비팀이자 득실 마진으로 전승을 달리고 있고 득실 마진으로 10점. 아스널과 바이에른 뮌헨 다음입니다. 물론 현재 챔스 최강의 공격력 팀은 뮌헨이랑 파리 생제르맹이죠. 도르트문트도 엄청난 칼을 갈고 있어요. 최악의 수비팀은 바로 아약스입니다. 아약스. 나의 아약스가. 아약스 진짜, 아약스 어쩜 좋아. 벤피카. 무리뉴 감독님, 벤피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챔피언스 리그는 한번 뒤집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어요. 5, 6, 7라운드에서 한번 뒤집어졌죠. 뒤집어졌다가 결국에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근데 사실 그 뒤집는 거는 파리 생제르맹 이런 팀들이 잘해서 뒤집은 겁니다. 그렇다면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다 넘어가서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도 문제다. 아틀레티코는. 그 원정 경기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티스 지로나는 좋지 않나? 왜 베티스라는 팀 자체가 팀의 스탯이 너무 좋아요. 만들어내는 공격 능력이 탑4에 이를 정도로 좋고요. 특히 홈에서는 베티스가 9골이나 넣었습니다. 5경기. 한 경기 2골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이 그냥 이걸로만. 감독이 좋으니까 이런 게 가능하긴 하죠. 그래서 홈에서 수비력도 좋은 팀인데 기본적으로 베티스가 홈에서 수비력도 좋. 이런 모든 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번에 베티스는 상당히 와 역시 사람 생각은 비슷해. 예. 하고 다만 홈에서 그 세트피스 공격력이 제로라는 점이 좀 최근에 세트피스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이 제로라는 점이 좀 아쉽고 그리고 베티스는 홈에서 세트피스 홈이래. 홈에서 세트피스 수비력은 평균입니다. 네, 평균이고 전체 수비력 자체가 평균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웨이 지로나 뭐 수비력 생각하면 지로나 수비력 생각하면 뭐 훨씬 낫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로나 수비력 생각하면 압도적으로 낫죠. 네. 낫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데이터상으로 모든 면에서 요거는 상당히 들어와야 되는 요런 게 이제 이렇게 또 한번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다.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베티스와 지로나의 상대 전적을 보면 의외로 지로나가 베티스 상대로 선전을 했습니다. 선전을 했지만 그래도 베티스의 홈 경기력은 압도적이라. 최근에 무승부 2번이야. 근데 이때 지로나랑 무승부 2번일 때 지로나랑 현재 지로나는 전혀 다른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수를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상당히 좋고, 그리고 비아레알이랑 마요르카 경기도 역시 챔스 때문에 비아레알이 챔스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죠. 그리고 다음 챔스 경기가 도르트문트인가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챔스가 도르트문트고요. 남은 챔스가 이제 코펜하겐이랑 아약스이기 때문에 아약스가 최악이기 때문에 아약스 코펜하겐을 잡는다 치면 6점. 하나 더 있는데 그 마지막 이제 레버쿠젠 원정은 좀 힘들고 6점. 그리고 도르트문트 원정 가서 도르트문트 저 공격력을 버틸 수 있나? 7점에서 8점으로 생각을 하면 챔피언스 리그 순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7, 8점이면 7, 8점을 더하면 1점에 7, 8점을 더하면 8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턱걸이가 가능할까요? 턱걸이? 24등 턱걸이? 작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본다 보면 11점은 돼야지만 되는데, 그러면 현재 1점이니까 11점이면 뭐 거의 10점이라고 치죠. 10점이라고 치면 9점을 해야 된다면 적어도 3경기를 이겨야 되는데 과연 비아레알은 챔스를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아레알이 수치가 좋아요. 엄청. 경기력이 엄청 좋습니다. 경기력이 좋고 요번 경기에 뭐 빠지는 애들도 거의 없을 거고, 예. 원래부터 빠지던 애들이고, 얘네들은 원래부터 빠지는 애들도 거의 없을 거고, 해가지고 비아레알 수는 뭐,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빵꾸가 좀 보이네요. 비아레알 홈에서, 빵꾸가 좀 보이네. 하나, 둘, 셋, 넷, 여섯 6경기. 살짝 60%밖에 안 되네.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요. 요번 경기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누구를 시기할까? 근데 지금 워낙 리그에서 잘 나가기 때문에 챔스는 뭐 어차피 떨어진다 생각하고 리그에 집중해서 여기 다음 챔스 진출권을 노리는 게 구단의 재정적으로 훨씬 더 좋거든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비아레알 승이 맞긴 한데 요것도 살짝 고민을 해봐야 되는, 요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거 고민 큰데, 그죠? 네, 크네요. 저거 진짜 크네요. 저거 진짜 큰데. 이 마요르카가 널뛰기 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이 없다 생각하면 최대한 잘라봤자 무승부인데 비아레알급 공격력을 상대로 무승부는 힘들 것 같아요. 마요르카 원정 경기력이 뭐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니고, 예. 뭐 최근 원정 경기에 승이 없네. 예, 무승부가 없네. 무승부가 없는 것도 체크해 볼 만한데 요거는 그래도 여기 맞지 싶어요. 기본 패턴은 무조건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사실. 예.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오사스나 경기를 한번 보면요. 오사스나 소시에다드 경기는 보시면 그냥 개요로 할게요. 너무 기니까. 개요로 하면 이제 알레시오 리시 감독이 바뀌었어요. 오사스나도 리시로.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코 감독으로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가 바뀌었죠. 알귀실 감독이 가고 난 다음에 팀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선수들도 팔고 그랬으니까. 수비맨디 같은 애들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볼란치 쪽에 이제 좀 최대한 볼란치 쪽에 수비맨디를 급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4-2-3-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해가지고 최대한 흉내내는 좀 더 옛날보다 라인을 좀 내렸어요. 좀 이제 10칸으로 치면 옛날에는 라인이 한 4에 가 있었다면 지금 6으로 내렸습니다. 6으로 내렸거든요. 내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앞에 대가리를 하나 세울 수 있으니까 이 팀은 그렇게 해가지고 변해가지고 최근 성적이 좋아요. 최근 성적이 좋습니다. 최근의 성적이 엄청 좋아요. 요게 특징이에요. 최근 성적이 좋다는 게. 최근에 성적이 좋은데 성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더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만난 팀이 약하지가 않죠. 예. 그게 제일 큽니다. 원정 가선 최대한 버티는 축구를 하고 있고, 예. 홈에서는 승점을 쌓아가는 뭐 그런 방식입니다. 바르셀로나 베티스에다가 레알을 아직 안 만났구나. 레알을 아직 안 만났네요. 그런 게 있고, 자, 상대 전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대 전적을 보면 레알 소시에다드는 오사수나를 상대로 그렇게 세지는 않네.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세지는 않고 두 팀의 상대전 옛날에는 셌는데 근데 2022년부터 경기를 엄청 많이 했네요. 두 팀이. 예. 두 팀이 경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지? 같은 바스크 지방이라서 그런가? 그래도 바스크 지방 그 큰 더비로 분류되는 경기는 아니거든요. 신기하네요. 경기 되게 많이 했네. 하여간 뭐 이렇게 경기 많이 하는데 소시에다드는 같은 바스크 지방이라도 빌바오랑 달리 다른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는 팀입니다. 이게 제일 크고요. 부상 선수는 이 경기는 오사수나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오사수나가 톱으로 서는 선수와 톱을 도와주는 선수가 다 빠진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비간이 공격에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사수나의 공격력이 어느 정도냐면 오사수나의 공격력은 아주 약한 편인데 거기에 이 약한 공격력을 떠받치고 있던 선수가 빠지는 거예요. 네. 반대로 레알 소시에다드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가지고 공격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선수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참 힘든 경기가 될 거예요. 오사수나 입장에. 오사수나가 수비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냥 평균이거든요. 레알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 수비가 좀 무너진 상태죠. 예.
좀 무너진 상태인데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일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오사스나가 공격력이 나쁜데 세트피스 공격력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페널티를 2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이 팀의 그 공격력의 갭 차이는 상당히 커요. 카운터 어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공격력을 떠받치던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써놨는데, 예, 이 분석의 결론은 레알 소시에다드의 승리 또는 무승부인데, 제 결과는 소시에다드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시에다드 승. 제가 왜 역시 무승부가 제일 많네요. 승을 보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는 레알 오비에도 대 레알 오비에도 대 라요 바에카노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위로 처진 오비에도 상대로 라요의 경기를 보는 겁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요. 뭐 피파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국대 차출 여파가 좀 있을 거고요. 국대 차출 또 라요는 다음 그거를 해야 되죠. 유럽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해야 됩니다. 두 팀에 뭐 특별히 부상 선수로 보고된 선수는 없습니다. 아직 그걸 제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없다고. 금요일 오전쯤 돼야지 나와요. 종합적인 그게 금요일 오전이 돼야지 이제 선수들을 등록해가지고 하는데 그 챔스나 유로파 가는 팀들은 미리 등록하죠. 경기를 빨리 치르니까. 그래서 하는데 쭉 보면 오비에도가 안 좋습니다. 결국에 이제 초반에는 오비에도가 그런 반짝 좀 하려고 그랬어요. 초반에 좀 반짝 좀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초반에 이제 강팀들을 만나면서 오비에도는 비아레알,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경기를 다 했습니다. 앞선에 있는 팀들을 다 만났어요, 벌써. 하지만 승점을 얻지 못했죠. 라요는 잘하는 팀입니다. 그냥 두 팀의 이것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네.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상대 전적을 보면 의외로 무승부가 많아요. 무승부가 많은데 이거는 2021년이니까 2025년 전이네요. 5년 전 결과이기 때문에 좀 신뢰하기 힘들고요. 지금으로 보면 라요라는 팀 자체가 경기를 잘하죠. 흔히만 봐도 이렇고 최근 전적을 보면 더 안 좋아요. 오비에도의 수비 문제가 큽니다. 수비 문제가 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제가 쭉 적어놨고 뭐 최근 경기 흐름 분석을 보면 참담한 오비에도 그래도 이렇게 널뛰기 하는 게 참 신기해요. 널뛰기 하는 게 신기한데 라요는 참 실리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죠. 레알 오비에도의 베테랑들 몇 명이 지금 제대로 복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아직 그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반영되지는 않았고 라요도 압돌 무민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기 몇몇 선수들이 현재 리포트는 나와 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았는데 요거는 거의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무미는 몰라요. 무미는 모릅니다. 무미는 몰라요. 무미는 모르는데 저는 시즌 9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키고 하고 있다니까. 리포트만 저렇게 나왔지 압돌 무임이 다시 알아보니까요. 이번 시즌 못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얘가 지금 나와서 한두 경기 뛰는 거는 겨울 이적 시장에 얘 지금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팔아먹으면 진짜 그거 속으면 또 근데 얘가 좀 잘하긴 잘하거든. 가나 대표팀 센터백이잖아요. 그게 좀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전술적 매치업이라 이렇게 쭉 보면요. 이 경기는 최종 예측으로 바로 넘어가면 라요 승이 맞습니다. 라요 승이 맞고요. 근데 사실 저는 무승부 가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오비에도가 홈 경기일 때 에스파뇰한테 졌는데
원정 지로나 비기고 난 다음에 홈에서 또 원정에서 이제 컵대에 지고 그 다음에 홈에서 오사수나랑 또 비겨요. 오사수나랑 비길 정도면 라요랑도 생각해볼 만 하거든요. 라요가 원정에서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네. 성적이 잘 나오네. 조금 걱정이네. 예, 비아레알, 아틀레. 그죠?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예, 고민이긴 한데, 이게 정석인데, 요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예. 하지만, 무승부 가고 싶은데, 분석상, 라요의 패는 정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라리가 분석을 모두 마치고요. 예, 라리가 분석을 모두 마치고, 2부는 프리미어 리그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 줄이려고 해도 계속 길어지네요. 예,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에서 뵐게요.